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솔디스 김상 대표입니다. 자, 오늘 2020년 7월 27일이고요. 오늘 한국경제TV 리뷰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은요. 강달러 시대가 무너지네 외국인 본격 귀환할까 하는 제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거는 사실 환율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은 영상이 좀 긴 이유가 뒤에 환율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환율의 어떤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그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뒤에 영상에 담았으니까 조금 영상이 길어요.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딱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환율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시장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탑 1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영상은 최대한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오늘 기존 종목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딴 건 모르겠고요. 지금 ICD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좀 애매하게 마감을 하면서 종목들이 사실 다 망가졌어요. 지난주 사실 화요일만 하더라도 ICD가 수익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대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애나 꽁이다. 바로 그냥 이번 지난주에 지수가 화, 수, 목, 금 쭉쭉 밀리고 금요일날 종가가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좀 커졌고 ICD가 마이너스 9% 정도 됐는데, 일단 오늘 3% 반등하고 있으니까 한 6%, 6% 근처가 되겠죠. 자, ICD는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없으신 분들은 이거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기술적으로요, 21선, 요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21선이고 요 굵은 빨간 선이 121선이에요. 근데 21선과 121선이 지금까지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역방향으로 있었거든요. 이때 한번 역배열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한번 되면서 계속 이제 역배열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21선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골드크로스 나오기 직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골드크로스 받고 21선 지지 받고 주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ICD 담기 시작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담아보시고, 종가 기준으로 121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빠르면은 이번 주 말 정도, 느려도 다음 주 한 중반 전에는 121선, 21선 골드크로스 나오겠네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지난주에 방송 출연해서 13,000원 이하 되면은 매수 가능 의견 드렸는데, 혹시 지난주에 살짝 금요일에 13,000원 밀었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13,010원이구나. 저가에 12,890원인데 혹시 이거 1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원래는 저기 밑에서부터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렸죠. 쭉 소개해드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중간에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13,000원 이하에서만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13,000원 밑에서 매수,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 이거는 수익률 쭉쭉 뽑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2% 수익률이 넘어가요.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수익.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막 낸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경 쓰면 안 되는데, 그 다른 영어가 다 고가로 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저는 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쿨한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 7월 24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이에요. ICD,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오늘 뭐 다 올라가니까 수익률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부터 ICD도 손실이 줄어들 것 같고, 자, 이거예요. ICD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9.17%인데 현재 지금 3% 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6%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24.56%,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32.2%, 그리고 삼성전자는 6.38%인데 오늘 3% 정도 올라가니까 한 10% 가까이 수익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빠지고 있는 보합이네요. 비슷할 것 같고, DB하이텍도 오늘 올라오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10% 좀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막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잘 나온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고, 전부 다 현재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익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차단 처리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어떤 비판은 제가 달게 받습니다. 당연히 받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억지 가까운 것들은 그냥 제가 살포시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리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방송은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어떤 멘탈을 잡아가시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분들이 어떤 멘탈 잡을 때 굉장히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 차단할 거예요. 한번 차단하면 저 못 풀어요. 안 풀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다른 분들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정 비판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네, 자 이상.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어쨌든 6종목은 그대로 이제 수익 진행 중이고, ICD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포지션 매수 가능 의견, 코덱스 레버리지는 13,000원 이하 매수 가능, 근데 지금은 불가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30% 수익률이 넘어가서 더 이상 접근 불가, 삼성전자 매수 가능 의견, SK하이닉스 매수 가능 의견, DB하이텍도 조금 애매해요. 예, 수익권이어서 조금 애매해서 DB하이텍도 매수 불가. 그 매수 가능이 뭐냐? ICD, 코덱스 레버리지는 13,000원 이하 내려오면 가능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요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날 방송 오면은 가제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브 타이틀을 제가 하나 만들어 오잖아요. 오늘의 가제가 뭐냐면은 강달러의 시대가 무너지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멘트가 뭐 했었냐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 그러니까 뮤지컬 그 음악 중에 하나인데 아시죠? 그 네, 노트르담 드 파리에 나오는 이제 그 꼽슈가 부르는 예, 대성당의 시대가 무너진다라는 대성당의 시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거 제가 주말에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계속 듣고 있다가 막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 건데 강달러의 시대가 무너집니다. 예, 요거를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사실 강달러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아니고 사실 달러를 미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컨트롤하면 컨트롤할 수 있고 막말로 이제 금리 인상시켜가지고 달러 다시 땡기면 다시 컨트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전달력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을 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환율 얘기할 겁니다. 아까 방송에 제가 진짜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제가 만들어서 차려서 여러분 입에 넣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씹어서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 얘기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려요, 되게. 이게 원 달러, 달러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앞 뒤에 뭐가 있냐 따라가지고 이제 분자부모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러도 1달러 대비해서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뭐 1,100원 그러잖아요. 이게 1달러 기준으로 원하고요. 이걸 갖다 바꿔주면은, 예, 이거를 원달러, 아니, 달러 원에, 보통 이제 달러 원이라고 해요. 왼쪽부터 달러 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원달러, 원달러 하죠, 우리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간단히. 제가 뒤에는 어차피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되게 쉽게 할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프상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1,300원, 1,300원 하는 거는 조금 엄밀히 따지면은 이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원달러 환율은 아니에요. 달러 원이지, 달러 원. 왜냐하면은 달러 원 환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1,300원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1,300원입니다. 그러면은 1달러당 1,300원, 1,200원, 뭐 보통 1,300원이래. 1,200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라 부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굽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원달러 환율이냐 달러 원 환율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예, 그 부분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원달러는 말 그대로 야 지금 원이 1,300원인데 1,300원으로 그러면은 그 달러 몇 개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게 1,200원 가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1점 몇 달러 뭐 0점 몇 달러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앞 뒤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달라지면은 좀 환율의 어떤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1달러당 얼마. 이게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부르기 쉽게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하는 건데, 그거는 일단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일단 알고, 정확하게 이제 알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일단 오늘 환율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환율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고, 개념 설명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디테일한 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방송 집중 떨어집니다. 오늘도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글별로 안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쉬운 포인트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은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왼쪽에 일부러 제가 까만색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예, 이게 지금 참고로 이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집중. 자,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보세요. 5분만.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지수가 밀렸죠. 그리고 반대로 2007년도 때 1차 랠리. 제가 보통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엘리엇 파동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엘리엇 1파 상승파가 이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2파 막 2파가 사실 더 길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엘리엇 1파에 해당하는 2017년도 상승이 사실은 저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고 엘리엇 1파 2017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 제가 그대로 환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주리님분들 지금 집중하세요. 이건 외우셔도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아이고.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방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보시면은 지수는 엄청나게 급락했죠?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반대로 환율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얼마입니까? 900원대부터 거의 1550원까지 확 수직으로 급상승해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반대로 2017년도 엘리엇 1파 상승파 이 기간 동안에 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 30%가 올라갈 동안에 보시면 환율이 얼마입니까? 1200원부터 1000원 수준, 1050원 수준까지 급락해버리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주린이분들 잘 기억하세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2008년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지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여기처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장중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간단한 팁인데 분석법 팁이에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팁인데 보시면은 자, 원달러 환율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떨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 현재 지금 하락 중이고 보시면은 4.3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오늘 현재. 그죠? 자, 이런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네? 근데 오늘 지수는 올라가죠? 어때요? 일간 분석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100%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지수도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간 날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가. 거의 안 올라가고 거의 99.9%는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 외우셔가지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 차트 우리 이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달러율이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달러를 사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절대 사면 안 되죠. 지금 달러 사면 바보 멍청이죠. 그죠? 제가 현재 1달러에 지금 1200원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지수 올라가면은 이게 1100원, 1000원 이하, 뭐 900원대 후반도 올 수도 있고, 근데 900원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0원대까지 올 것 같은데 900원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모르겠어요. 900원까지 오면은 그만큼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 달러 사면은 바보 멍청이죠. 1200원에 1달러에 1200원이고 나중에 1000원대 사면은 똑같은 달러로 20%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외국인들이 환차익,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1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급등 시기였던 2017년도 이때 차트 있죠. 이때 차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요 왼쪽에 2017년도에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처음에 할게요. 보시면은 급등 나오죠? 그죠? 엘리엇 1파 상승파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자, 달러 약세, 달러 강세. 제가 이거 표현 한번 보고 갈게요.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잡고 갈게요. 자, 우리가 또 이제 달러가 약세가 있다, 달러가 강세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달러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달러가 강세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1달러에 얼마였습니까? 이게 1200원에서 계속 위로 올라갔죠? 뭐 1200원, 50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거는 반대. 1달러일 때 예를 들어서 원래 1200원이었는데 이게 뭐 1100원이 되고 그리고 이게 1000원이 되고 자, 뉘앙스 오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체득. 제가 항상 모든 거에는 체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몸으로 익히는 거.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달러 하나에 우리나라 원화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를 얘기해요. 누가 더 강해? 지금 달러가 강해. 그러면은 달러 하나 가지고 원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래. 그러면은 뭐야? 지금 보면은 지금 얼마일까?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달러가 강세의 느낌으로 볼게요. 근데 나중에 10월쯤 돼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7월 달에 현재 지금 달러가 강세야. 예전 뭐 한두 달처럼 뭐 초강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세야.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7월 달인데 지금 1달러에 한 1200원 갖고 올 수 있대. 이게 현재 상황인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달러가 7월 달에 그때는 강세였는데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7월보다는 달러가 약세로 들어갔어. 그래? 그럼 지금 1달러에 얼만데? 지금은 1100원이야. 맙소사. 그때는 1200원. 그때는 1달러 주면 1200원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1달러 주면은 1,100원밖에 못 받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느낌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 응용 들어갑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강세면 뭐다? 똑같은 1달러를 줬을 때 더 많은 원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달러가 강하니까 당연히 야, 더 많이 갖고 와! 이씨!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달러 약해. 그러면 그냥 이거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반대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똑같이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올 수 지금은 우리가 1,2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오는데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똑같이 1달러를 받아올 수 있는데 얼마? 1,000원. 지금은 이제 원화가 강해.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원화가 약하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그냥 우리 1,200원 드릴게요. 1달러만 주세요. 이건데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세로 들어가. 그러면은 옛날에 있는 거야. 야, 1,000원 달러 좀 줘봐. 달러 좀 줘봐. 그럼 그쪽에서 얼마 주실래요? 지난번에 1,200원 주셨는데 뭔 1,200원이야, 야, 1,000원만 가져와. 툭,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달러가 강세면은 달러한테 우린 찍소리 못하는 거고, 원화가 강세면은 야, 진짜 1,000원만 받아가, 이거예요. 1,000원만 받아가, 그냥. 지금 때가 어땠는데 이 1,200원 달라고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강세와 약세의 차이예요. 오케이? 이거만 이해하시면 한 7, 80% 이해하신 거예요. 오케이? 못하셨으면 밑에 리플 달아주세요. 제가 요거를 특집으로 한번 더 할게요. 자, 그럼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게 아니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요, 보시면은, 어쨌든지 간에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 내에서는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죠? 원화가 약세로 가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반대 케이스. 갑자기 달러가 강세로 가. 네, 갑자기 원래 요 때는 1달러에 1,075원만 주면 되는데, 갑자기 지금 1,175원, 100원을 더 달래. 그러면은 우리 원화가 약세인 거죠? 달러가 강세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 힘이 세니까 더 달라가는 거야, 그냥. 힘세니까. 에? 그런 거고.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면은 중간에 2018년도 3월 23일 날 미국이 이때는 우리나라 제외였어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수입산 철강이랑 알루미늄한테 관세를 때립니다. 이건 사실 어떤 나라였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까 방송 중에 제가 시간 많이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2018년도 3월 28일부터 이미 트럼프는 재선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재선 모드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중간 선거도 있고 많잖아요. 이 모두가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중국을 갖다가 패고 이제 슬슬 한번 패볼까? 왜냐면 중국이 워낙 저때 당시에는 뭐 트럼프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가 어떤 재선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저때 당시에는 중국이 워낙 좀 그잖아요. 얘들은 좀 무역 관계에서 되게 지저분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정부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위에서 찍어 누르면은 이제 그 대표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일을 해볼 때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사실 제가 믿지를 않아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건 팁이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렇게 미중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한 방법이 있고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철강과 알루미늄이죠. 철강과 알루미늄.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할 때 힐러리한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른바 러스티벨트 지역이라고 그 중간 디트로이트를 포함한 그 펜실베니아 디트로이트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중부까지는 아니고 동부에서 살짝 왼쪽 위에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팀, 여러분 농구팀 이름을 보면은 그 지역이 어떤 걸로 유명한지 알 수 있는데 디트로이트가 뭡니까? 피스톤즈죠? 그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디트로이트 지역에는 이제 피스톤 지역 그 자동차 산업과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었던 그 지역이 디트로이트예요. 그러니까 러스티 벨트 지역, 그러니까 녹슨 벨트 지역, 공장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 컨베어 벨트 이런 벨트가 이제 러스티했다, 이제 녹이스럽다라는 의미로 러스티 벨트 지역이고 공업 지역이고 옛날부터 자동차나 이런 거 뭐 총알, 자동차 이런 걸 되게 유명했었던 지역이고 근데 그 지역이 예전보다 많이 쇠퇴했죠. 근데 그 지역 자체가 뭐냐면은 스윙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윙, 이제 그네잖아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뭔가 유리한 정책을 해주면은 그쪽에다 표를 몰아줍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민주당이 원래 러스티벨트 지역을 계속 잡아왔어요. 오바마 말 되게 잘하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랬어요? 오바마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오바마 별로 안 좋아해. 오바마는 일본한테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오바마가 이제
하여튼 막 썰 잘 풀어가지고, 예, 그 지역 자체를 항상 이제 잡아왔고, 그러니까 좀 등한시했어요. 러스트벨트는 당연히 우리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트럼프한테 표를 몰아주면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몰아주면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 정말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었죠. 그리고 중간에 곡창지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한 어떤 표를 얻고, 이제 확실히 얻고, 공고히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저 지역에.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부분 제가 그냥 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죠. 이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걸 시작하죠.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MAGA 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달러가 저런 식으로 강하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는 계속 달러가 강했죠. 엄청나게.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진짜 거의 피크를 찍었잖아요. 유가 치킨 게임 찍으면서 원달러율이 뭐 1270원까지 올라가면서 1300원 넘어가니 어쩐지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중이 1차 관세 때리면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더 들어갔고 유가치킨 게임 들어가면서 유가치킨 게임이나 코로나19 같이 이런 어떤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고 지수가 이렇게 딱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해요. 근데 안전자산은 보통 크게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전자산, 이제 환율에 투자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이 화폐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달러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 쪽으로 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면서 이제 이렇게 흐름이 쭉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로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지금까지는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도 발생해서 우리나라 쪽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자, 환차손이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손이 말 그대로 이제 foreign exchange로 인해서 환율할 때 환이에요. 그 환차 이게 아니고 환차손인데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원래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달러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원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원화 쪽으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 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한 번만. 여기 아래에서는 자기들이 달러 주고 1075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달러가 강세일 거 뻔히 보여. 그러면 달러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1달러 줘가지고 1075원 누가 받아가요? 왜? 좀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 위에서 받지. 1달러 주면 1200원 주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걔네들은 굳이 우리나라 쪽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투자해? 돈을 오히려 빼가지. 맞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비쌀 때 들어오는 게 낫지. 1달러 주고 1200원 받아올 때 사실 어떤 주식 한 주가 1100원이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이 한 주에 1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서는 여기 아래쪽에서 투자했을 때 1달러 주고 1100원을 못 하죠. 그럼 2달러 정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달러를 줘야 2000 얼마 받아가지고 이거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좀 기다렸다 여기서 하면은 똑같이 1달러에 1200원이니까 한 주 사고도 돈이 남죠. 이해되십니까? 뭔가 이해가 확 되시죠? 네, 그냥 굳이 외국인들이 이 밑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빼가지고 좀 더 유리한 쪽 어디니까 미국으로 해외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확 미국으로 몰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확 몰리니까 미국 지수가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몰리니까.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반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한국 주식 쪽에 투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강달러가 사실은 계속 진행이 돼 왔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강달러 흐름이 깨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완전히 국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뭐 이탈리아나 이런 애들 보면은 쟤네들은 진짜 선진국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 보면은 야 이거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별로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야, 우리 여차하면 좀 따라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보신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국가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뭐 국뽕방송이다 이렇게 악플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팩트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신 분들 아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와, 내가 왠지 알았다니까. 의료보험 회사에서 의료보험 해주고 집 렌트비 대주고 이거 두 개가 되면요 거의 그 꿈의 직장. 우리나라는 연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과 렌트비를 대주잖아요. 미국 계신 분들 아시죠? 이거 두 개 대주는 회사는 최고잖아요. 물론 저는 이 두 개가 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그러진 않았지만 의료보험 진짜 비싸요. 민간으로 하게 되면 진짜 비싸고 우리나라처럼 보험을 들어가지고 모든 병원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지 같은 보험은 딱 정해진 병원, 정해진 선생한테 가야 되는 보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니까 의료보험비는 저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웃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미국이랑 유럽이랑 문화 차이나 어떤 각국의 어떤 경제 상황 차이라는 부분 제가 잘 알죠. 잘 아는데, 유럽은 사실 저 이번에 유럽은 밑장이 많이 털렸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옛날에 흑사병이 돌았었죠. 그죠? 흑사병이 돌면서 정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흑사병이 있을 때 사망률을 확 떨어뜨리는 게 뭐였냐면은 마스크였어요. 마스크가 지금처럼 막 되게 고무줄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수건으로 이제 수건 이렇게 덮어가지고 중간에 줄 이렇게 껴가지고 밑에 위에 꼬매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다니고 있는 그런 마스크 있잖아요. 천으로 된 마스크. 그거 하나 꼈다고 사망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 본인들의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런 과거를 잊었는지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번에 데미지를 또 얻어맞았잖아요. 이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의 경우에 정말 수천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유동성을 뿌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수천조 원을 뿌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십조 뿌렸죠. 뭐 100조 뭐 안쪽 이렇게 뿌렸잖아요. 차이가 몇십 배가 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앞에 환율로 가볼게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저는 진짜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라고 하는 이 그래프 아시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경제학과 출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이 그래프, 세로 긋고 가로 긋고 이렇게 긋고 뒤에는 S 디맨드, 서플라이 디맨드 곡선, 수요와 공급 곡선. 경제학과 출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도 그리는 이 그림, 보지도 않고 그릴 수 있는 이 그림,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와 공급 곡선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경제의 기본이에요. 서플라이 디맨드 곡선은 모든 경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어쨌든 미국이 돈을 풀었죠? 뭘로 풀겠어요? 달러로 풀죠.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달러 수가 적을 때보다 당연히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미국 달러가 강세였는데 돈을 이렇게 뿌리면은 당연히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시기보다는 조금 약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미국은 돈을 또 푼다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돈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현재 시중에 돈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돈이 똑같이 이 정도 있었어. 미국은 돈을 이만큼 풀었어. 이만큼. 우리나라 돈 좀 풀었어. 여기 화면 보이게 해야 되는구나. 둘이 돈이 이만큼 있어. 근데 미국은 돈이 이만큼 풀었어. 우리나라도 돈을 풀긴 풀었는데 이만큼 풀었어. 여전히 이만큼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만큼, 요 정도 가치만큼 미국이 더 돈이 달러가 많아져가지고 달러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물이 왜 싸요? 다이아몬드는 별로 없는데, 물론 다이아몬드를 컨트롤하는 그 기업이 있다, 집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제껴놓고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단순히 물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물이 왜 싸요? 우리는 수돗물 틀면 물 나오죠? 그죠? 대표님, 아프리카는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아프리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긴 하지만, 그죠? 우리나라가 수돗물 튼다고 다이아몬드가 확 나오진 않잖아요. 수돗물 튼다고 다이아몬드가 확 나오면 다이아몬드 값어치는 거의 쓰레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서플라이 디맨드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이고, 모든 경제와 모든 주식이든 모든 건의 기본입니다. 기본. 주가가 높아지고 주가가 왜 계속 올라가겠어요? 서플라이 디맨드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발행 주식 수는 똑같은데,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시중에 달러는 많이 풀렸고, 그리고 우리는 원화나 모든 다른 화폐들보다 달러가 많이 풀린 게 팩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달러의 가치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버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각국의 달러 환율 차트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아시아 쪽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강달러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보유 금액이 줄어들었다. 당연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차익, 환차손. 예, 1달러 주고 1,100원일 때 누가 투자합니까? 차라리 1달러 주고 돈을 좀 더 줄 때 투자하지, 외국인들. 그죠?
그럼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보유금액을 줄였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진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잘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보셨을 텐데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에 KRW 그리고 USD 코리아 원 그리고 US 미국 달러죠. 원이고 달러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중간에 슬러시. 예. 이러면 이게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뭡니까? 밑에가 이제 달러잖아요. 그 1. 그죠? 1달러당 원화잖아요. 1달러에 원화 몇 개? 근데 이거를 바꿨어. 막 USD가 위에 있어. 그리고 밑에 원화가 있어. 그러면은 원화가 1200원당 1달러니까 또 바뀌겠죠? 몇 분의 몇, 분주와 분모가 바뀌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그대로 그래서 제가 표시해놨어요. KRW가 여기고 USD가 밑에라고. 이거 슬러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꺼놓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러 강세가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달러 강세로 올라갔죠. 달러 강세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 1달러에 더 많은 원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갔는데 최근 보면은 이건 너무 오바된 거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죠. 그죠? 이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랑 이제 달러고요. 이거는 차이나 위안입니다. 위안 보시면 지금 딱 요 라인이에요. 7.1위안, 7.1위안을 기준으로 지금 뭔가 흐름이 계속 뭔가 위에서 푹푹푹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지붕에 계속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싱가포르 달러. 싱가포르 달러 왜 합니까?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중요한, 그죠? 뭐 그냥 1차순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급등했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대놓고 다시 원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죠. 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USD랑 EUR 보시면은 대표님, 다른 거는 지금까지 차트가 다 올라갔는데 왜 얘는 왜 떨어져요? 다른 건 차트가 다 올라갔어요. 달러가 강세로 올라갔으니까 다 올라갔는데 왜 얘는 차트가 떨어져요? 그 최근에 올라갔네. 달러 이거 뭐 반대네요. 차트가 반대네요. 왜죠? 여기 있네. 여기. 이해되십니까? 딴 애들은 달러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근데 얘는 달러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유로가 뒤에 있죠? 반대로 되면 그래프도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유로화는 뒤쪽에 있어요. 달러가 앞쪽에 있고. 그래서 그래프가 반대인 거예요. 어려우면 리플 달아주십시오.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저도 다른 사람 잘 가르치는데, 달러 진짜 어려워, 저도. 헷갈려. 자, 아무튼, 아시아 각국의 어떤 화폐랑 달러 간의 어떤 환율에서 공통적으로 뭔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달러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스크래치가 났다라는 부분이고, 진짜 큰 이슈가 이번에 발생을 했어요. 중국의 배럴당 위안 야심, 기축통화로 가는 첫 번째 관문 원유를 뚫었다. 페트로 위안 시동건 중국. 야, BP, 머큐리아 등 글로벌 기업이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중국 원유 300만 배럴을 위안화로 받고 팔았다. 그죠?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틈타서 원자재 시장 페트로달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격 기준 결제 수단 모두 위안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원유 시장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커졌다. 원유 수입 규모가 미국보다 중국이 이제 돌파했다. 아무래도 많이 사니까 이제 이쪽을 해주겠죠. 자, 이거 큰일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저 사실 이거 보면서 전 진짜 놀랐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기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뽑아내는 수출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아랍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옛날에 이란이랑도 사이가 좋았어요. 옛날 정권이랑은. 그때 뭐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군사력을 갖다가 아랍 쪽에 지원해주고 그쪽에서는 대신에 이제 미국이 야 군사력 줄게. 대신에 니들 기름 있잖아. 그거 달러로 이제 거래를 좀 할 수 있게 해줘. 그래 알았어 하고 온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란이랑도 원래 그래서 친했는데 중간에 이란은 이제 그렇게 미국이랑 친했었던 그 정권이 이제 좀 부패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란 혁명이 나오면서 이란은 이제 반대파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거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아랍 지역이 아닌 북해산 브렌트유, 저 영국 쪽에 있는 북해 위에서 나는 기름을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달러로만 거래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방금 같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 영국이랑 미국 간의 어떤 기싸움 느낌, 그리고 중국도 이제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는 이런 게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 패권 국가인 영국, 지금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어떤 기싸움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2008년도 금융위기 시대 이후에 사실은 거의 10년 넘게 강달러의 시대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도 거의 강달러 시대가 이제 이어졌다라고 사실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달러의 약세가 이제 지금처럼 진행이 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달러는 매도하고 원화는 매수하는 포지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에 매수를 집중을 할 겁니다.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들어오고 이미 뭔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제가 준비했는데 그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중간에 뭐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지만 어쨌든 계속 강달러 시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중간에 이제 약달러 시대가 좀 있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그럼 우리는 대표님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 매수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입장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뭐 할 겁니까? 팽 하겠죠? 팽 당연히 뭐 누구는 빵이라 부르는데 팽이 맞죠. F는 페이스북이고 이제 하고 뒤에 AA는 그 뭐냐 애플이면 팽 그리고 아마존 예를 들어서 대표님 팡 아니에요? 아마존도 영어 원래 발음하면 에머잔이죠? 에머잔이에요 원래. 그럼 팽이죠. 팽이에요. 어쨌든 팽 하겠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지난주에 주말에 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쪽으로 대통령 쪽으로 이제 청와대 쪽으로 이제 남겼다고 하죠.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적 잘 내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바이오 제약 기업들. 제가 항상 밀어붙이는 바이오 트로이카,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뭐 셀트리온, 사실 저는 셀트리온 맨 앞에 두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원달러가 지금 떨어지냐, 외국인들이 무슨 들어오냐, 또 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을 텐데 뭐 알겠어요. 지난 3월 달에 기관 투자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1100포인트 간다, 뭐 더블디 본다, 뭐 지금 중간에 한번 훅 밀어버리면 900포인트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번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인들 포지션 잡아가지고 길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되게 길어졌는데 좀 강의까지 포함해서 길어진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조만간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좀 소문 많이 내주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영상들 좀 도움 많이 되실 만한 영상들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